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예. 뭐, 제목은 좀 거창한데, 그렇게 뭐, 심각한 내용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지금이야 정권이 교체됐지만은, 이전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어쩌면 보수 우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입에 담은 말이 바로 멸망일 겁니다. 멸망. 뻑하면 나라가 망했다, 멸망했다, 무너졌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된다, 적화된다, 연방제 통일이 된다. 나라는 하나인데 멸망하는 방법은 참 고색창연하고 다양하게 이를 데 없더라고요. 본 게시탐정은 지난 5년간 그리도 미친 듯이 대한민국의 멸망을 염원해 맞지 않던 분들과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세계사 전체를 종합해봐도 역사 이래로 한 나라의 멸망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패하거나 침공을 당해 무너지는 것 외에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반란이나 내란,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지 그 나라 자체가 멸망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내부적 혁명에 의한 정권 붕괴든 외적의 침략에 의한 국가 멸망이든 뭡니까? 모두 전쟁과 군사에 관한 일인 겁니다. 일제시대 때는 되게 스무스하게 먹히지 않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의병전쟁에 대해서 잘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러니 그토록 우리나라가 공산화, 적화, 연방제로 멸망할 것이라고 부르짖던 우파들 생각과는 달리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결코 멸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멸망시킬 주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러면 아주 많은 분들이 이럽니다. 간첩과 종북세력 때문에 적화 통일되면 군대가 무슨 소용이냐며 개, 돼지 마냥 꿀꿀거리고 왈왈거릴 테지만 과연 간첩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나라의 멸망은 군대와 군대의 싸움에서 패하여 무너지는 것이지 간첩은 아무리 걸출한 요원이라 해도 서포트 역할에 불과합니다. 특정한 사건, 특정한 전투에서 자국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거나 적국의 첩보를 빼내어 제공하는 등의 공작을 하는 게 간첩이잖아요. 맞잖아. 근데 하도 북한 간첩 하다 보니 간첩이 좋다 대단한 줄 아십니다만은 아무리 간첩이 정보를 귀신같이 잘 빼내고 공작을 잘한다 해도 결정적으로 국력, 그 중에서도 군사력이 후달리면 죽었다 깨어나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를 알아도 때릴 힘이 없는데 어쩌라고요. 정찰기만 이빠이 뽑아서 가면 공중전에서 이깁니까? 전투기가 있어야지. 서로 군사력이 비등비등할 때나 간첩의 역할이 결정적이지 한쪽에 확 쏠리거나 껌도 안 되는 수준이면 간첩이 백날 제임스 본드처럼 뛰어봤자 흠집 하나 못 내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간첩은 쌍방으로 파견하죠. 우리나라에 적국에 간첩이 있는 만큼 우리도 저쪽에 간첩을 파견한단 말이야. 어느 등신호 같은 나라가 일방적으로 간첩을 맡고만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북파 공작은 보낼 만큼 다 보냈고 북한 내에 우리 쪽 특무내선 있을 거 다 있어요.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과 소련군이 맞붙은 독소전쟁을 보면은 독일 내에 소련에 협조하는 스파이들이 암약해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리하르트 조르게라는 사람인데 이런 특무내선들은 수시로 독일군의 정보를 빼다가 소련 측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어디 소련군이 독일군을 손쉽게 쳐부수고 이겼느냐? 그럴 리가. 소련군은 사상자만 2천만 명이 넘었어요. 붙는 족족 박살이 났습니다. 소련군이 독일군을 밀어붙이기 시작한 것은 종전 한 2년 전부터 소련군의 병력과 장비가 독일군보다 한 5대1 정도로 우세하게 시작했을 때부터였죠. 중국이 공산화된 국共내전도 단순한 전면전이 아니라 상상 초월하는 첩보전이 난무했습니다. 공산당 특무들이 국민당군 내부는 물론 국민당의 특무 조직, 중앙조사통계국, 군조사통계국 줄여서 중통국, 군통국 이러는데 이런 특무 조직 내에도 내선을 구축하고 심지어 최장 20년간 잠복하여 정보를 빼돌린 이중첩자도 있었어요. 그 중에 레전드는 국민당군의 주력이었던 제1집단군의 사령관 후종란 상장의 부관 겸 최측근으로 기밀 담당 비서였던 숑샹후이 소장이
공산당 특무였어. 거의 모든 작전 계획과 비밀들이 물새듯이 술술 흘러갔습니다. 아니, 기밀을 담당하는 비서가 공산당 특무면 뭐 깽끈한 거 아닌가. 근데 우리 상식으로는 그 정도 되면은 홍군이 국민당군을 초전 박살냈을 것 같죠? 그럴 리가. 1946년 국국내전 개전 이래 1947년까지 홍군은 국민당군에게 탈탈탈 털렸습니다. 그 제1집단군도 공산당 간첩이 그렇게나 정보를 빼돌려주는데도 파죽지세로 중공의 해방구들을 그 제1집단군이 점령을 했어요. 모택동과 홍군 지도부는 그 자기들의 그 공산정부 수도 예난까지 빼앗기고 산간지대, 고원지대로 주랭랑 치기 바빴습니다. 홍군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국민당군이 점령지를 방어하느라 병력을 분산시켰을 때 그 분산된 부대들을 각계격파하는 것뿐이었어. 아니, 그거밖에 할 수 없었다니까요. 그렇게 계속 피해가 누적돼가지고 전력 차이가 역전되자 1948년부터 홍군이 공세를 시작해가지고 랴오선, 핑진, 화이하이 이 세 번의 대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공산화에 성공한 겁니다. 이것도 뭡니까? 결국 간첩의 활약이 아니라 군사 전력과 전략과 전술, 이 전자 트리플의 승리가 결정적이었다니까. 간첩과 종북 세력 때문에 멸망했다고 생각하는 월남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첩이 아무리 정보를 빼돌리고 공작을 해도 초토화되는 건 북베트남 영토였어요. 간첩이 정보 빼돌려주면 미군 폭격기에서 폭탄이 안 떨어집니까? 산에서나 숲에서나 평지에서나 도시에서나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의 시신이 산을 이루었어. 미군과 국군은 거의 대부분의 전투에서 승리했고 남베트남 내로 침투해온 북베트남군을 갈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북이 17도선 이북에 북베트남 영토로 군대를 진격시킬 수 없는 제한이 걸렸어. 폭격은 되는데 군대는 못 가요. 왜? 소련과 중국이 개입할까봐. 전쟁하면서 그런 거 따지는 게 웃긴 거지. 그것과 함께 자기들 나라를 지켜야 될, 메인이 돼서 지켜야 될 남베트남군의 한심한 전투력으로 인해서 결국 미군과 국군이 철수하자마자 무너진 겁니다. 원래 월남군이 메인으로 맞고 국군과 미군이 서브를 해야 되잖아. 이거는 저 반대? 미군과 국군이 메인으로 싸우고 남베트남군이 서브를 했다니까요. 이렇게 된 이유는 남베트남군은 애초에 훈련과 숙달이 부족했어요. 지휘관들, 군 고위층들은 정치에만 관심이 있고 군의 유지 관리에는 그다지 신경 안 썼거든. 지원받은 장비는 많았지만 부족한 예산과 부정부패로 인해 유지와 관리를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나마 있는 것들도 자국의 실정에 맞는 전략 전술을 연구해서 개발하지 않고 돈 생각 없이 퍼붓는 미국식 전략 전술에 익숙하다 보니 금방 거들났어요. 결국 북베트남의 전면 침공을 막아내지 못하고 패망했습니다. 간첩과 종북 세력 어쩌고 해도 남베트남의 멸망은 쳐들어온 북베트남군에 패하여 점령당했기 때문이잖아요. 간첩과 종북 세력이 아무리 설쳤어도 미군과 국군이 남베트남군을 받쳐주고 있었을 때는 끄떡없이 나라를 지켜냈던 것만 봐도 견적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간첩 잡고 종북 세력 척결하려고 설치기 이전에 국방 예산으로 대표되는 군비 투자, 현역 예비역 군인과 참전 용사에 대한 처우 개선, 이래야 사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충분한 교육 훈련과 엄격한 군기 유지, 이게 필요한 겁니다. 군대만 잘 유지되고 관리돼도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간첩과 종북 세력에 설쳐서 제대로 싸우지도 않았을 것 같았던 그 남베트남군도 북베트남군의 침공 앞에서 전투를 거부하지 않고 맞서 싸웠습니다. 다만 이기지 못했을 뿐이죠.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나라 사정이 피폐해도 국방과 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군대만큼은 날이 선 칼처럼 관리해야 되는 법인데 가장 멍청하고 생각 없는 행동 중에 갑이 동맹을 믿고 자국 군비 증강에 소홀한 겁니다. 역대 보수 정권들이 좌파 정권에 비해 어느 것 하나 특출나게 뛰어난 게 없지만 딱 하나, 한미 동맹 강화만큼은 압도적으로 뛰어난데 문제는 좌파 정권 때만큼의 군비 투자도 안 하면서 오직 미국만 철석같이 믿고 붙잡고 벌벌 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제, 친구, 혈맹, 동맹, 미국만 있으면 우리는 안심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대로 팩폭을 날려드리자면 그 무슨 미국과의 동맹만 믿고 있다가 통수 오지게 맞은 나라들 한둘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베트남도 그렇게 있었잖아. 최근으로 오면 아프가니스탄도 그렇죠. 보세요. 젤렌스키 대반격 성패보다 더 큰 시련. 나토 측 우크라 공식 가입 초청 불가. 이용만 겁나 당한 거지. 베네수엘라 야권 분열 속 한 지붕 두 대통령 체제 종료.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을 등에 업고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 운운하던 그 국회의장 후안 과이도라는 사람도 미국에 버림받자 쪽도 못 쓰고 하루아침에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본인이 역량을 키워야지 미국만 믿고 있다가 이거 세된 거 아니야. 미국이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잖아요. 자국 이익에 도움 안 되면 동맹이고 혈맹이고 하루아침에 버리는 건 당연지사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무기고와 탄약고가 튼튼히 채워져 있어야 저쪽이 친구고 동맹이지. 우리 걸 다 내주고 저쪽만 믿는다면 벌벌 키고 있으면은 이거는 동맹이 아니라 속국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괴뢰라고 합니다. 마리오네트, 꼭두각시. 친미 정권이 지배하면서 미국에게 농업 자원을 빨아먹히는 숙주 노릇을 하는 남미 국가들을 일컬어 바나나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동맹 관계를 넘어서 저쪽을 구세주나 보호자 마냥 생각하고 벌벌 기는 결과가 바로 그런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외교 용어에 보호국이란 게 있어요. 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보호해주는 대신 외교권을 대신 행사하고 그 나라 내정에도 당연히 간섭하는 시스템입니다. 세계사에서 보호국화한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그 나라가 그 열강의 식민지 소국됐다는 의미입니다. 그 지경까지 가서도 우리 안보를 동맹국이 지켜주니 우리는 행복해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진짜 유감스럽게도 우리란다. 지금 정부가 하는 꼬라지를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괴뢰를 넘어서 바나나 공화국 되는 날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간첩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종북 세력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라가 망하도록 방치한 위정자들과 개돼지 같은 국민들이 자기들의 실책과 실정을 회피하려고 내던지는 무책임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정권 교체된 지 1년도 넘었는데 지금도 광화문에서는 주사파 척결하라 운운하며 시위가 열리더라마는 이놈 저놈 척결하라며 개나발만 풀어대고 있으면 이 나라가 알아서 지켜진답니까? 세계 어느 나라든 우파 좌파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대동단결하는데 어째 이 나라 보수와 우파란 자들은 우리나라보다 미국을 더 사랑하고 일본을 더 받들고 있는지 알다가 도 모를 일입니다. 왜? 두 개의 갓끈이야? 우리나라는 뭐 미국과 일본이 없으면 생존 불가능한 그런 나라냐고요. 이런 버릇지만도 못한 식민지 거지건성을 여태 못 버린 거야? 아니면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는 것에 권태를 느끼시는 겁니까? 그토록 정권 교체를 외쳤는데 그 교체된 정권이 한층 더 우리나라를 멸망의 구렁텅이 가장자리로 밀어넣는 것 같아. 나날이 참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